네, VO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PK 인덱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제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MPK로 이직을 하고 오늘이 세 번째 생방송입니다. 이 생방송을 한다는 게 여전히 적응이 안 되고 또 여전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VON 방송의 그 명성에 해가 될까봐 제가 늘 전전긍긍하는데 지난 두 번의 방송을 보고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썸네일을 보셨겠지만 오늘은 제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VON 전환기 세계보기 시간에 그 김명 대표님께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지만 아직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5.18 이제 배상이 이루어지고 게다가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심지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네, 헌법 수록 5.18 정신 헌법 수록 발표한다. 뭐 당장 개헌 추진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걸 봤는데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최근에 이 제주 4.3에 대해서 사실상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그런 특별법을 또 입법 예고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잘 아는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본격적으로 프랑스 혁명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TMI라고 그러거든요. Too much information.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정보를 얘기할 때 TMI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제 개인사 TMI를 이제 하는 이유는 제 개인사를 말씀드려야 제가 오늘 왜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는 어렸을 때 프랑스로 조교학을 가서 프랑스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우리의 수능인 바칼로레아를 보고 프랑스 대학을 갔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제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제가 호기심이 왕성해서 이제 중간에 바칼로레아를 보고 음악을 잠깐 그만두고 이제 법대에 진학을 했어요. 물론 이제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끝까지 졸업은 못했지만 제가 그 프랑스에서 법대를 다녔던 2년 동안은 그 프랑스를 정말 제대로 알게 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지난달까지 사실 이제 프랑스 회사에서 프랑스 대사관에서 프랑스 동료들하고 일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말보다 프랑스어를 더 많이 쓰는 환경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프랑스 사람처럼 저는 살았던 거죠. 그 말은 우리나라의 역사, 특히 현대사나 정치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살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국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제 인생도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탄핵 시국이 시작된 계기가 있죠. 네, 저 연설문 유출. 네,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뭐 최서원 씨가 태블릿 PC로 뭐 수정을 했다 이러면서 네,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연설물이 무슨 기밀도 아니고 유출이 되고 말고 할 그런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대사관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 부서가 주관하는 행사에 가끔 대사님이 오실 때가 있으면 저도 이제 대사님의 그런 이제 그 연설문을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 프랑스 동료가 이제 초안을 쓰고 저희 상사가 이걸 한번 고치고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더 위로 올라갔다 대사님이 결국에 마지막에 보시고 난 다음에 대사님도 보시더니 본인 지인한테 또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연설문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저 연설문 유출이란 말도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 나라 전체가 완전 거의 막 난리 법석을 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이미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거짓 선동이다라는 걸 제가 아마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역시나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악랄한 거짓과 선동, 음모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촛불을 들기 시작했는데 저는 당시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악한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당시 제가 30대 초중반이었는데 제 주인 다 촛불 시위를 나갔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혼자서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집회로 정말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저 사진이 제가 이제 활동하던 사진이었어요. 전날에 정말 눈이 많이 왔던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청년 대표로 연설을 하면서 당시 영화 국제시장을 제가 이렇게
예로 들면서 우리는 지금 촛불이 아니라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장면이고요. 또 하나의 TMI가 있다면 저 뒤에 새마을 모자 쓰고 있는 저 남성분이 예, 지금 저 살고 있는 제 남편이죠. 저 당시에는 제가 서로 몰랐던 사이였어요. 제가 연설하던 당시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태극기 집회에서는 워낙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서로가 빨리 친해졌었고, 예, 저는 태극기 집회에서 만난 이제 남자와 결혼을 했죠. 네, 이건 정말 TMI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면 보시면, 네, 그때 이제 애국일보라는 신문에서 제가 이렇게 칼럼도 썼어요. 사실 제가 한국말로 글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태극기 집회에서 저렇게, 네, 사람이, 청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신문에도 처음으로 한번 제 글이 나간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당시에, 네, 어떤, 자유와 통일을 위한 한반도 변호사 모임인가? 그런 단체에서 5.18 가산점 위헌성에 대한 이제 토론을 개최했는데 제가 패널로 참가를 했어요. 사실 제가 그 전까지는 5.18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 제가 패널로 참가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저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바로 알게 만들었고, 이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저는 이제 MPK를 만나서 지금까지 엄청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탄핵 당시 사람들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바라보냐,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치냐 라는 질문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촛불 시위를 무슨 프랑스 혁명에 버금가는 무슨 혁명인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탄핵 시국에서 촛불 시위를 보면서 프랑스 혁명은 정말 비슷하다고 실제로 느꼈습니다. 물론 그들과는 다른 의미였죠. 이 언론의 거짓, 음모, 악랄한 선동, 폭력으로 점철된 프랑스 혁명과 참 많이 닮았다. 참 소름 돋게 닮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예전에 MPK 인권광의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정말 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온갖 찌라시 거짓 선동으로 결국 탄핵이 인용되는 과정이 루이 16세 프랑스에서 이제 국왕으로서는 정말 찌질하고 정말 무능은 했지만 반역을 한 적이 없는 루이 16세와 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시키기 위해서 온갖 찌라시 거짓 선동으로 결국 단두대에서 처형을 이제 해버리는 과정이 정말 소름 돋게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네, 이거 기억나시죠?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딱 그 로베스피에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다음 보시면, 네,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급진자파, 네, 혁명을 좀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죠. 본인 스스로가 서민 변호사라고 이렇게 자칭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루이 16세의 처형을 앞두고 이제 이 사람을, 그러니까 루이 16세를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두고 이제 투표를 하기 전에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루이 peut être absu. 루이는 그 일부의 트이노성, 루이는 죄가 없을 수도 있다. 그는 용서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그는 죄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si 루이의 압수, si 루이 peut être présumé innocent, 루이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죄가 없다라고 판명이 된다면 que devient la révolution?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루이는 어쩌면 죄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보면서 제가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Je prononce à regret cette fatale vérité. 네, 그러니까 루이는 죄가 없지만 그가 죄가 없다면 프랑스 혁명 어떻게 됐는가? 네, 이 정말 치명적인 진실을 나는 유감스럽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루이는 루이 doit mourir. 루이는 죽어야만 한다. Parce qu'il faut que la patrie vive. 왜냐하면 국가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저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루이 16세의 처형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죠. 사실 이제 로베스피에르도 그렇고 다 알았던 거예요. 루이 16세를 처형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부족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갖 네, 찌라시들로 막 가득 찬 이제 그런 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루이 16세 처형을 했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네, 루이 16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퍼플 국민들이요, 주먹 이노성 나는 죄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Je pardonne aux auteurs de ma mort 나의 죽음을 만들었던 저자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Je souhaite que mon sang puisse cimenter le bonheur des Français. 나의 피가 프랑스 국민들의 행복을 공고하게 하길 기원한다. 이러면서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루이 16세가 죽었죠.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렇게 단두대에서 죽어서 지금 그 루이 16세의 목을, 네, 머리를 저렇게 들고 있는 장면, 저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때 사람들이 루이 16세가 딱 죽고 나서 이제 저 간수가 루이 16세의 머리를 이렇게 딱 치켜들자마자 프랑스 사람들이 Vive la France, 프랑스 만세를 외쳤다고 하죠. 네, 네, 루이 16세에 죽었을 때 저렇게 프랑스 만세를 외쳤던 시민들이 불과 10년 만에 나폴레옹을 왕도 아닌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당시 프랑스 시민들은 이제 왕을 죽였으니까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아까 보셨던 자기가 뭐 서민 변호사라고 주장했던 그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정권을 잡고는 공포 정치, 프로 라떼허라고 하는데 그 라떼허 공포 정치를 행했고, 당시 이제 왕을 죽이는 프랑스 혁명이 또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도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 반프랑스 동맹이 결성되고 정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국민들은 정말 더더욱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비참한 이 상황을 누군가가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을 한 거였죠. 그래서 10년 만에 프랑스 국민들이 왕을 죽였는데 10년 만에 나폴레옹을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이 인용될 때 젊은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치맥 파티를 열었죠. 그런데 그때 그 젊은이들 문재인 5년 동안 행복했나요? 집값은 폭등했고 내로남불의 끝판을 보여주면서 등을 많이 돌렸죠. 근데 솔직히 18세기의 프랑스 국민들은 그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세금은 너무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해도 정말 바게트 하나 사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빈곤하고 가난하고 정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동에 휘둘렸던 걸 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 젊은이들 삶이 고통스러웠나요? 지금부터 살기 좋았죠. 저는 당시에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때 치맥을 했던 광화문에서 치맥 파티를 했던 그 젊은이들은 저는 분명히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루이 16세가 처형을 당하고 나서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를 또 차용을 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온갖 거짓 음모 선동으로 정말 잔인할 정도로 이런 거짓 선동이 있었는데 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이거 다 거짓말이죠. 사실 이 얘기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로 시집 오기 전에 어렸을 때 그 정자크 루소의 어떤 그 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다 거짓이고 정말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할 명분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근친상간으로 기소를 해서 처형을 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제 물으니까 엄마로서 이 질문에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 모든 엄마라면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시 이제 법정에 있던 엄마들이 다 동조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루이 17세,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의 아들 루이 17세가 이제 그 혁명가들한테 또 거의 뭐 반 협박을 받았겠죠. 그래서 거짓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도 네, 이제 처형을 당하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국에서 정유라 씨가 뭐 박근혜 대통령 딸이다라는 루머가 사실인 양 돌았고 당시 또 검찰이 정유라 씨 소환해서 무슨 짓을 했었죠? 와, 정말 당시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프랑스 혁명과 정말 저는 오버랩이 되면서 와,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사진 보시면 당시에 단두대가 저렇게 등장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얼굴을 저런 식으로 하고 다녔는데 저게 다 프랑스 혁명을 재현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네, 그래서 굳이 프랑스 혁명과 촛불 시위를 비교하라면 저는 거짓 선동, 폭력, 야만이 똑같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프랑스 학교에서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배우느냐?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프랑스에서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당일 이제 주제를 미리 이제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이제 도서관에 가든 뭐 책방에 가서 책을 보겠죠. 그건 학생들 선택이에요. 어떤 책을 보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이제 수업 시간에 와서 자기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함께 나누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다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주어진, 쓰여진 대로 이제 배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각자가 공부한 대로 자기가 이제 찾아본 대로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제 나누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프랑스 혁명, 그래서 학생들은 전부 다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프랑스 혁명을 볼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절대로 미화시키지 않아요. 그냥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인 것처럼, 네, 프랑스 혁명을 절대로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사건을 위주로 배웠고요. 대학교, 제가 이제 법대를 다녔을 때는 이제 헌법을 위주로 배웠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책인데, 1789년 이후에 프랑스 헌법의 역사라는 책이에요. 이게 당시 제가 공부했던 책인데, 네, 프랑스가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인권 선언문을 기초로 해서 프랑스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거짓, 선동, 폭력, 야만으로 점철되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학교에서 배우고요. 그렇게 이제 토론을 하고 사실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랬고, 그 결과는 어때 했고, 사실 그대로.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영화 원 내션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이게 프랑스 혁명의 당시를 가장 잘 표현한 영화라고 알려져 있는데, 역시나 그 영화를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또 거짓 선동으로 얼마나 이렇게 선동을 당했는지도 다 보여져요. 이제 프랑스 여자들이 이제 그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그 노래가 마리 앙따네트에 대한 그런 거짓 음모, 이런 노래들을 막 부르고 있고, 네, 또 그러면서 웃긴 게 프랑스 국민들이 그렇게 막 시민들이 그 바스티유 그 감옥을 막 쟁취를 하면서 돌을 다 깨부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연이어서 어떤 이제 그 어떤 한 여자가, 그 프랑스 혁명을 참가했던 여자가 몰래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그 손수건을 하나 이렇게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마리 앙따네트가 왕비의 손수건을 주워쓴 거예요. 그거를 정말 무슨 보물 다루듯이 이렇게, 네, 다루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되게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저랬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무슨 발가벗은 세계사인가 이런 그런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도 프랑스 혁명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과 음모와 선동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또 로베스피에르의 그 공포 정치, 프랑스 혁명의 결과가 나폴레옹 황제의 등장이라는 거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다 배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 어떻게 배웠냐? 그럼 정말 사실 그대로 배웠다.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에 대한 시선은 정말 많이 갈려요. 그러나 지금의 프랑스를 강대국, 프랑스답게 만드는 요소들이 다 나폴레옹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특히 이제 나폴레옹 법전이 유명하죠. 특히 스스로도 가장 이제 자부심을 갖는 게 나폴레옹 법전인데, 이제 프랑스 혁명의 진정한 정신이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은 법평등하다. 이 정신을 법제화시킨 게 사실은 나폴레옹 법전이죠. 네,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정말 한참 동안이나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혁명 이후에 공화정과 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바뀌고, 그 와중에서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프랑스의 그런 힘들었던 시절을 이제 소설로 나온 게 프랑스의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이죠. 네, 그 레미제라블 보면은 프랑스 사람 당시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 보여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58년에 이제 샤를 드골에 의해서 제5공화국이 탄생이 되죠. 그때 이제 헌법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때 1789 인권선언을 헌법이 직접 계승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본법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그런 헌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네, 이게 데클라라시옹 데 노가들롬 인권선언문 1789에 만들어졌던 거, 179 하나죠. 네, 이때 이제 아티클 프로미에 이제 제 1조가 Les hommes naissent et demeurent libres et égaux en droit. 네, 모든 사람은 네,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내용.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권선언의 헌법
헌법에 직접 계승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헌법 개정을 했고, 네, 이제 이거가 지금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건데, 지금 프랑스가 지금 아시겠지만 연금 개혁 때문에 난리죠. 지금 뭐 시위하고 정말 매일매일 뉴스에 날 정도로 난리인데, 마크롱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위는 국민들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폭력은 용인하지 않겠다. 예, 굉장히 확고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전에 그 노란 조끼 시위는 좀 성격이 달랐어요. 그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결국엔 굴복을 했는데 또 그럴 명분도 있었고, 근데 아마 프랑스 국민들을 지금 열심히 시위를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마크롱 대통령이 굴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 네, 프랑스 국민들은 정말 시위를 많이 하는데, 시위를 하면서도 이게 우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거지, 이거를 통해서 뭔가 뒤엎겠다라는 생각을 크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었고, 네, 그 다음에 프랑스 헌법 제3조 사진을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네, 1958 이제 헌법의 이제 전문인데, 저기 프리엄블 전문에 보시면, Le peuple français, 네, 프랑스 국민은 proclame solennellement, 네, 그 주장한다, 네, 외친다, son attachement au droit de l'homme, 인권과 그 다음에 souveraineté nationale, 저게 주권이에요. 그 주권에 대한 애착을 공고히 우리는 선언한다. 근데 이게 언제 1789 데클라라시옹 인권 선언문에, 네, 그때 define 된 맛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티클 3, 그러니까 이제 제 3조가 뭐라고 나오냐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와 국민 투표를 통해서만 그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이나 일부 국민이 주권을 배타적으로 보유나 행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로 나라를 전복시킬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촛불 시위는 사실상 그래서 국가 체제 전복, 쿠데타로 저는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정말 시위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예요. 플랜카드 들고 행진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물론 뉴스에 나오는 거는 좀 이렇게 폭력적인 부분이 나오지만 정말 1년 365일 시위하는 프랑스 사람들인데 대부분은 이제 플랜카드 들고 행진하는 그런 평화적인 시위를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시위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 알면서도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야. 바로 그 주인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날이 7월 14일이에요. 이제 프랑스의 유일한 국경일이에요. 나머지 휴일은 전부 다 종교랑 관련이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뭐 승천일 이렇게. 그런데 7월 14일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바스티유 습격 사건이 일어난 날, 그날은 국경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불꽃놀이를 하고 이제 퍼레이드를 합니다. 네, 저게 이제 14일 날 매년 이제 퍼레이드 하는 장면인데, 이제 샹젤리제 거리에서 각 계층의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저 퍼레이드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체가 대통령이 아니고 그 프랑스의 그 이제 공대, 가장 유명한 공대 에콜 폴리티크 그 학생들이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제일 먼저 행진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이제 기념을 하는데, 프랑스가 혁명 기념일, 그러니까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그 프랑스 혁명 과정이 물론 거짓과 야만으로 가득 찼던 사실은 다 알지만, 우리 다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록 국민들이 선동당하고 속아서 행동은 했지만 국민들이 처음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통해 얻은 인권선언문의 본질, 즉 주권은 선거를 통해서만 행사한다. 이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아까 그 헌법 3조를 보시면, 네, 여기서 해볼루시옹, 프랑스 혁명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무슨 뭐 정신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라고 쓰지도 않고, 또 뭐 프랑스 혁명이라는 말 자체도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쨌든 인권 선언문의 본질인 주인의식, 즉 주권, 이 주권은 선거를 통해서만 행사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데클라라시옹 드 1789 이렇게 선언문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만일 프랑스 선거에서 배춧잎 투표제가 나왔다면 프랑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는 언론이 아무리 숨겨도 이미 프랑스는 아마 정말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프랑스 국민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정말 많은 피를 흘리고 정말 많은 고통 속에서 이 주권을 쟁취했고, 그 주권은 이 투표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비록 시위는 많이 하지만 그 시위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그런 걸 반영하는 그냥 하나의 행동일 뿐이고, 나의 이 주권은 투표로서 행사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 많은 이런 배추잎 투표지가 나왔다. 저는 아마 제2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주권 개념이 너무 얕아서, 아직까지는 깊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아직 어렵게 이 부정선거 투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강희중 박사님과 매달 왜곡된 현대사 공부를 할 텐데요. 저는 이제 제주 4.3, 여수 순천 사건, 또 4.19, 5.18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텐데, 사실은 진짜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이것에 대한 진실 규명, 그 진실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록 불순 세력에 의해서 거짓으로 선동되었지만 주인의식을 갖고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행동했을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리고 보통 선거를 지키는 일에 그러한 정신들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MBK 임덱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